명상을 하는 대다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명상을 하면서 가져야 할 유일한 경험은 내면의 평온한 상태입니다. 명상에 관한 책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빛을 보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하는 것과 같은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들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고요하고 안정되어 있는지, 마음은 감정의 혼란에서 자유로워졌는지, 호흡은 천천히 가라앉는지와 같은 그런 상태를 점검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명상을 마치고 나서 눈을 뜬 후에도 얼마 동안 고요하게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봐야만 합니다. 이러한 지식들이 여러분이 명상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잣대가 됩니다. 이것이 신성함에 대해서 진정으로 아는 지식입니다. 친구뿐 아니라 원수 같은 사람을 보면서도 신성함을 느끼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신성함의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명상 상태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곧바로 처음 단계를 뒤로하고 더 앞으로 진전하고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고요해지고 더 밝은 빛에 가까워질 뿐 아니라 진정으로 가치 있는 내면의 지식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기 시작할 겁니다. 같은 고대 문헌들의 번역본을 읽어도 꾸준히 명상을 할 경우 그 낱말들의 새로운 의미를 이해하고 다른 면까지 알게 될 겁니다. 이 같은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명상과 그 의미를 여러분의 경험과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고요해지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면 아직 여러분은 명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정화하려고 애써야 한다면 그 또한 아직 명상을 시작한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의 마음이 세속적 활동에 탐닉할 때에도 평온한 상태로 유지된다면 신성함에 대한 한 부분을 경험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다지오 프롬 클라린의 콘체르토, 리차드 스톨츠만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상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내적인 평온한 상태에 기대기보다는 빛을 봤다든지 나 명상하면서 그런 소리 들었잖아. 내면의 소리인가 봐. 이런 내용에 관심이 많고 또 그런 내용들을 실어놓은 책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건 그런 내용은 지우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 부처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모든 경전에 나오죠. 그런 증상은 그냥 지나보내야 된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그런 내용이 아니라 몸이 안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몸이 고요한지, 그러니까 욕망에 집착하고 있으면 몸이 고요하지 못하죠. 막 뭘 먹고 싶다거나 자고 싶다거나 이성에 집착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고요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점검을 하고 감정도 혼란스러운 상태에서부터 자유롭게 내가 혼란스러워졌네 이러면 얼른 빠져나올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보고요. 그리고 호흡을 세 번째로 보면 이 호흡이 좀 쫙 가라앉아서 편안하고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러한 상태가 눈을 뜨고 명상을 마치고 난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유지될 때 그때 정말 신성함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것이 진정한 신성함에 대한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정말 신성함,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불성을 잘 알고 실천하고 있다면 원수 같은 사람을 보면서도 그 원수 같은 사람에게서 신성함을 느끼고 똑같이 친구같이 대할 수 있다면 정말 진심으로 신성함의 진리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수다니파타에도 나오고 바가바드 기타에도 나오죠. 원수를 친구같이 똑같이 대할 수 있는 사람, 그를 도와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조금 비틀어졌을 때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삐뚤어졌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그였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미워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마음은 가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명상책을 또는 수행책을 보게 되면 또 다른 깊은 의미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 나 이제 명상해야 돼. 아, 나 왜 이렇게 혼란스럽니? 좀 자리에 앉아서 명상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한다면 이미 그는 명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항상 명상 상태고 고요한 상태여야지 오히려 세속적인 활동에서도 고요함을 유지하고 있어야지 그 반대를 행하고 있다면 그건 명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계속해서 스와미 베다의 쿤달리니 만나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명상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 신성함,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은 그저 상상의 대상일 뿐이죠. 그 환상에 불과합니다. 신념체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상태는 자신의 집 어딘가에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믿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명상 상태의 고요함을 삶에서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 다이아몬드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려고 서랍조차 열어보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보지도 못했다면 다이아몬드는 무가치한 것이 될 겁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요가에서 말하는 신성함,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이 있다면 그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이 삶에 적용될 수 있다고 믿지도 않는다면 그건 무의미합니다. 그냥 단어로 말하는 것, 난 마음으로 믿고 있어 라고 입으로 말하는 것, 그건 무가치한 것입니다. 명상은 삶에서 명상 상태를 유지하고 내면의 신성함, 불성의 마음을 현실에서도 직접적으로 실천할 때 그때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명상 수행이 진전되면 내면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외적으로 볼 때 얼굴은 더 고요해지고 표정은 온화해지지요. 더욱 사랑스러운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가장 순수한 방식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몸에서 풍기는 분위기도 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앉아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고요함을 함께 느끼고 그 고요함으로 함께 숨 쉴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고요함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들도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움직인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서 아름다운 품위를 느끼게 될 겁니다.
명상 상태의 움직임에는 내적 갈등이나 욕망의 흔들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명상 상태의 움직임에는 인내심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에는 자연스러운 이치가 담겨 있지요. 만약 여러분의 움직임에 떨림이 있다면 아직 신성함에 대한 경험이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라디오 힐링 요가 시간입니다. 지난주에요, 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전주에는 뇌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확실히 뇌에 대해서 모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요. 오늘은 디지털 치매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나 디지털 치매인가 봐. 이런 단어 요즘은 쉽게 쓰시던데요. 지하철에서 이렇게 들으니까. 꼬마들도 쓰더라고요. 10대들이요. 이제 예를 들면요. 핸드폰 놓고 통화한 다음에 나 핸드폰 어디다 놨지? 그러고 집에 나올 때 가스불 끄고 나왔나? 이렇게 좀 생활 습관에서 자꾸 반복된다면 디지털 치매 아닌가? 이렇게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요. 저는 확실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생물들이 노화를 겪듯이요. 사람도 똑같이 노화가 되죠. 그래서 가장 그 대표적인 신체 기능 중에 뇌세포가 노화가 좀 빨리 된다고 하는데요. 학습 능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운동신경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밥 먹다 보면 나 왜 이렇게 자꾸 흘리지? 이거는 뇌가 좀 노화됐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치매는 뇌세포 기능이 약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건망증과 기억력이 감퇴되는 게 한 50대부터 좀 급속도로 많다 이러면 이게 치매의 전 단계, 그러니까 딱 치매는 아니고요. 전 단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48%나 된다고 합니다. 좀 위험한 범위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게 되던데요. 이 치매가 너무 어렵고 좀 두려운 그런 질병에 들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나 치매만 안 걸려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실 정도인 것 같은데요. 우선 좀 체력을 보강하면 치매는 좀 멀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 넘으면 일주일에 5번에서 6번은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건 치매뿐 아니라 관절을 좀 건강하게 유지해야지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매일 30분 이상 운동하겠다. 이렇게 좀 마치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서 꼭 식사를 해야 되는 것처럼 몸에서 그 신호가 올 정도로 규칙적으로 그걸 운동의 그 단계를 만들어 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뇌 또한 똑같아서요. 꾸준히 노력하고 학습하다 보면 뇌가 건강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 디지털 치매에 대한 그 이제 정의도 사전에 있을 정도로 이게 모든 그 동서양이 막론하고요. 사방에서 이렇게 걱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증상이 되어버렸는데요. 디지털 치매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와 같은 그런 디지털 기계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억력이나 계산 능력이 퇴화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 예전에는요, 전화번호 좀 다 외우지 않았나요? 근데 요즘 전화번호 외우기 어렵죠. 그냥
이름도 어떨 때는 입력하지 않고요. 통화 기록 보고 그냥 누르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계산 같은 거는 전혀 좀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위험한 상황까지 가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좀 아날로그식 방식의 삶을 좀 찾는 그래서 그런 문화도 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2004년도에 국립국어연구원의 신조어로 오를 정도였으니까 벌써 한 15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는 숨 쉬듯이 그냥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20년마다 2배씩 증가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치매 환자도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요. 여기에 대해서 예방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뇌 그 시스템을 알면 우선은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뇌에서 무엇인가를 작업을 하면 작업 기억에 남게 되고요. 그게 이제 조금 더 반복하게 되면 단기 기억 장치 속으로 들어가서 머물면서 그 단기 기억 장치가 자꾸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장기 기억 장치로 옮겨져서 그 자리에 남게 되기 때문에 기억력이 좋아지게 되는데요. 이 단계가 없게 되면 기억 장치에서 그냥 지워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자꾸 기억하려고 하고 새로 뭔가 정보를 입력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디지털 치매에 대한 책도 나와 있죠. 근데 그 책에서 보면요. 가장 위험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 머리 첫 줄에 보면요. 디지털 치매는 정보 기술을 주도하는 한국 의사들이 처음 이름 붙인 질병이다. 이런 글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앞서가긴 하지만 가장 위험한 첫 번째 나라라는 걸 보면 모두가 다 좀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좀 나는 이런 증상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전날 먹은 식사 메뉴가 생각나지 않는다. 외우고 있는 전화번호가 거의 없다. 사람의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같은 말을 반복한다. 기억력이 떨어져서 불편하다. 가족들이나 친구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노래방에 가면 노래 한 곡도 부를 수 없다. 이거 전데요. 기념일이나 회의 일정 기억할 수 없다. 이거 딱 전데요.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할 수 없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생각나지 않는다. 물건을 사면 계산이 바로 되지 않고 소개받은 사람 이름 바로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책을 읽었던 내용이 머릿속에 남지 않는다. 알고 있는 한자, 한문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 이게 3가지 이상이 되면 초기 증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5가지는 없는데요. 이러면 더 많이 운동하고 요가나 명상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요가 명상과 함께 기도하는 것도 생활 습관으로 좀 가져보신다면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명상과학과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디지털 치매가 우려되실 때는 뇌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자주 메모하고 또 반복하는 습관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자리에 앉아서 뇌와 연결된 혀를 크게 움직이고 생침을 나누어서 삼키고요. 어금니를 딱딱 두드리게 되면 실제 뇌 기능을 자극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신경과 30% 이상이나 연결되어 있는 손끝을 자주 움직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손끝을 톡톡 두드리는 손끝 박수를 치고요. 손끝을 맞닿게 한 상태에서 숨을 마시면서 앞으로 나란히 하듯 쭉 뻗고 손끝에 집중해서 숨을 마시면서 팔을 만세하듯 머리 위로 들어보세요. 그리고 손끝이 떨어지지 않게 천천히 집중하면서 내려옵니다. 다시 숨을 마시면서 그 팔을 오른쪽으로 밀었다가 마시면서 정면으로 오고 내쉬면서 왼쪽으로 보냅니다. 계속 손끝에 집중해 보세요.
다시 숨을 마시면서 정면으로 오고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숫자를 셉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숨 하나, 들어가고 나가는 숨 둘 해서 하나에서 10, 하나에서 21, 하나에서 108까지 세고요. 다시 반대로 숨의 숫자를 셉니다. 10, 9, 8 이런 식으로 거꾸로 세면서 뇌의 기능을 새롭게 활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을 매일 5분 이상 집중해서 공부하듯 그렇게 뇌에 입력해 보세요.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낸다면 뇌의 기능이 저하되는 원인이 된다고 하니까요. 자주 명상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감정을 잘 조절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